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허전하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회는 김영달 저희 자유민주총연맹의 사무국장인 김영달 국장이 나와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창립 출범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립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김영달 조직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는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소개는 최명진 집행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들 오셨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외빈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의 우리 소희천 교수님, 소희천 교수님 뒤에 계십니다. 차별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경북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대표가 되시고 자유민주총연맹의 경북 의장이 되시는 포항의 이두 의장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전 국기원 원장님이시며 정보사 여단장 되시는 오현덕 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오현덕 원장님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예, 국가원로회 사무총장 되시는 장충근 사무총장님 잘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국가원로회가 계셨는데 예. 혹시 21세기 발행인의 이상동 여기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문희 우리 사실 우리 자문위원 되시는데 자리하셨습니까? 못 오셨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는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 총연합회 유일신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네. 또 공정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K경찰일보의 이정효 회장님 계십니다. 네, 잠깐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이상 말씀드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한다면 자리에 하신 분 가운데 우리 오늘 여기 표시에는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인데요. 원래는 중앙의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이미 지난 6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출범을 했는데 그 출범한 자리에 공동대표들이 계세요. 5분이. 그 가운데 기독교를 대표하셔서 우리 김정서 목사님이신데 자리 한번 해주시죠.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모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김형석 교수님은 우리 역사학자인데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 좋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당 시당 위원장 되셨습니다. 우리 김선덕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바쁘신지 않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은 뭐 국회의원들 많이 모시고 또 정부기관 모시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 분만 모시도록 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3회도 모시고 지금 바쁘신 일정인데 이 모임에 주요점을 가지시고 오늘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또 김일건 뇌과학 박사님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자문위원이시지만 한번 일어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또 민족중흥회 최영호 대외협력국장님 계십니다. 민족중흥회. 네, 아마 다들 외빈이신데 우리 이제 한 식구가 되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겠는데요.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 당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을 축하하는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선동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유민주 총연맹 창립대회죠. 창립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독립되고 건국이 돼서 그동안에 세계에서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와 정신 그리고 이념을 훼손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적잖은 저희로서도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여러 도치자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발벗고 팔을 걷어주시고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파 진영을 특히 진보라고 하는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많은 조직들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교육, 그 다음에 민노총 이런 큰 거대 조직들을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서서 그런 조직들을 이미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 좌파 진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우파들은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만들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오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담론 투쟁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왔고 어찌 보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신승을 해 가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 위에 반석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17개 시도에서 이 아이들이 줄을 뿌리고 또 현장 깊숙이 우리 제대로 된 우파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데 앞장서 주셔서 이 자리에 들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말씀드립니다. 잘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저희 집을 좋다는 것 같이 상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땀으로 일구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싸우면서 건설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동 의장님께서 귀한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국가원로회의 박희도 공동의장님의 축사의 시간인데 오늘 한 일로 모으셔서 순서 축사의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중앙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정서 공동대표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서 공동대표님께서는 격려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한번 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섬으로서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뿐이죠. 아마 제주도가 함께해야 전국 규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이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는 작은 곳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심인 이 서울 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조금이라도 좀 격려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심각한 정신적인 또 공평과 상식이 다 훼손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해졌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깔볼 수 없는 나라가 됐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좌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좌파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직을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조직을 강화하는데 그들은 천재입니다.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참 끈질기게 그렇게 해나가서 사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 곳곳에 파고들어서 좌익사상을 고취시키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치 이념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공산당이 우리 가정을 기독교 가정이라서 죽인다고 해서 급히 도망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5살 때인데 지금 공산주의 그러면 아주 우리 가정은 정말 대대로 그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좌익 세상이 이렇게 파멸치는 더 이상 많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고 이제 거의 2년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정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보수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절실한, 우리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출범하는 서울은 뭐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가장 시급한 내년 4월 총선에 정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뭐 7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서울자치도시지만은 과거에는 경영대 의원을 비롯해서 양조규 의원이라든가 보수 의사들이 다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은 한석도 우리 보수 세력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참 슬픈 섬이 돼서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석이라도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되는 이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이 일에 정말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울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취약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시위원장도 계시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응원하고 힘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축하하면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제주도에서 오셔서 귀한 격려사를 해주신 우리 김정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공신대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 강연을 하실 때 귀한 강의를 듣고 많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출범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주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출범식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두 번째 출범식을 할 때 그때 제가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아마 이제 서울이 마지막 순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 20여 분 동안 강연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급적이 이제는 20여 분 남짓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좀 넘겨주십시오. 안 나와봐.
다시 돌려보시고. 예. 올리는데. 네. 예.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이 늦었네요. 이 우파에서는 역사라고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사람들은 모이면 이 역사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그 사람들이 절대쓰는 경구지만 더 중요한 경구는 뭐냐면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래서 철저히 그 사람들은 역사를 파헤치고 해방 이후 역사를 새롭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왜곡을 하고 꾸미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애국심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는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보다는 대한민국은 왜 이런 나라가 있느냐, 그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이요. 이 대한민국은 완전 둘러갈라져 있습니다. 이 역대 18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지도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8대 대선과 19대 대선까지는요, 항상 보수 진영이 이겨왔습니다. 아니 19대 때는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18대 때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1대1로 붙었기 때문에 51.6대 48로 이겼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보수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셋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문재인, 심상정 둘로 나누어진 진보 진영에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대 때 와서는 다시금 심상정이가 여러분들 아다시피 3% 정도의 표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럼 이 얘기 다시 말하자면 19대 대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는데 20대 대선은 처음으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에 진승들하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심성정이가 표를 갈라주어서 신성을 했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졌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그러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는 60대 이상과 이 세대별로 너무 생각이 차이가 크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이 60대와 2030 세대가 4050 세대를 호위한다. 그래서 세대별로 연합전선이 구축돼서 이겼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다음에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보면은 어른들은 자녀들 세대를 보고 너희들은 개념도 없는 무개념이다. 그런데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저 꼰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요. 그러면은 60대 이상 어른들은 이 한강의 기적을 누구나 다 배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남한과 북한의 경제 이 소득을 미국의 메디슨 역사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놓은 것인데요. 제일 처음 세계은행에서 이 국민소득을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65달러였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서 110개 나라가 그때 세계은행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09등,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산 나라였습니다. 제가 110번째가 어떤 나라였는지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걸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올랐었고요. 북한은 계속 제자리 그림을 하고 있어서 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다. 우리 그런 자부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이건 지옥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삼포시대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 주택 문제다 뭐다 해서 뭐 7포 세대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들어서 특히 이 자리에 58년 개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8년 개띠들은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27만 명,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밑으로 20만 명 선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만 많고 40, 50대, 20, 30대, 10대 미만 이런 나라 그건 자연스럽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다. 저절로 이건 망할 놈들 나라다. 이 결론인 겁니다. 지금 우파가 좌파를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런데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하십니까? 했더니만 대학생의 90.5%가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한다 이거예요. 직장인의 89.5%가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만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헬조선은 어디 있습니까? 요 앞에서 봤다시피 헬조선은 저 38선 이북에 헬조선이 있는데 그걸 경험해 못하는 애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헬조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18년도 계속해서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인구가 없어서 소멸되어져가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앞으로 이 도시들은 몇십 년 안에 없어질 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요.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저도 뭐 그날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어요. 민주주의란 말을 8번, 그래서 43번이나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경축사를 했고 그 이후에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강연을 듣고 있으면은 그 말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어서 특히 젊은이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서 이제 갓 사무관이 된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을 특강을 해주면은 그때서 그런 말이구나 하고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다음. 네, 다음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강국한 대한민국을 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러니까 1975년도에 고려대학교의 강남길 교수님이란 분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에서 처음 썼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운동권 친구들의 하나의 좌우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은 대망의 날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동시에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한 날이다
한서대학의 송강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강만길 교수가 1999년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아직도 젊은이들이 내 책을 읽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나를 밟고 넘어서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운동권 친구들이 더 이상 접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이 말만 그대로 이 친구들이 세대가 늦어서 요즘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586 운동권들 요번에 송영길이를 비롯해서 586 운동권은 그들의 필독서가 이 해방전사의 임신이라는 책입니다. 해전사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책을 읽고서 철저하게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지금도 정통성이 없는 나라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판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올 때 대한민국이 묻는다라고 하는 책을 내겠죠. 그 책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자기의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 세 사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득세를 해서 반공통치국가를 건설했고 그 사람들이 산업화 세력을 이루고 후소득한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친일 청산을 이룬 북한 정권의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고 아까 대한민국을 문단한 책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해방전후사 인식 이 교육을 바꿔서 대학을 다닌 대표적인, 그래서 가장 이 가운데서 제일 자괴가 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람을 이 네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애국가는 본래 1907년에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의 15장으로 되어진 책에 14장을 나눈 게 애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과 가사가 똑같아요. 곡조는 옛날에 올드랭 쌓인 곡조였고 그걸 안익태가 새로 바꿨지만 꼭 같은 데 가서 하나만 틀리지요. 그때는 하느님이 보가사 아니라 하나님이 보가사 그렇게 되어 있죠. 하여튼 안익태의 상징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이 네 사람이 보수를 연결하는, 보수 상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네 연결고리를 끊을 것인가.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광복 개장할 때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붙이고 나와서 이 네 분을 갖다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들이다. 그렇게 욕을 했던 겁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이들은 100년 전쟁.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부터 생각을 합니다. 1894년에 동학 전쟁부터 시작해서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이 날 때까지 100년 동안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그래서 100년 전장을 그들은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 수백만 명씩 구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반역자라고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네이크박. 이렇게 그들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민식 장관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뭐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부터 국회 안에서 정부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라. 국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인념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복회관에 가면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105년. 그래서 이제 우파에서 가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종찬 씨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당신이 태어난 날인가요? 당신이 잉태된 날인가요? 이렇게 카드를 붙여 이렇게 철거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 입장에서 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역사가 잘못되고 완전히 지금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호 교수 같은 사람은 아니 정권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떠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를 주장하는 맹목적 통일주의자들의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절반을 추진 겁니다. 다음이요.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는 본래 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요. 요 앞에 장. 요 앞에 거. 그래서 원래 1945년 8월 15일이 됐을 때는 논바닥에다 이렇게 팻말 하나 꽂아놓은 게 38선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는 데는 길 한복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38 쓰는 이게 남북한의 대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왜 국가가 독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를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이요. 우리 국민들은 유관순을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빅데이터를 5년 동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유관순을 제일, 두 번째가 김구, 세 번째가 안중근, 네 번째가 이승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요. 이 유관순 그리운 미친년 가다 3.1절에 그때 당시 여당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마다 일제하고의 분쟁에 있었던 선열들을 기리며 시한편을 올린다며 유관순 열사를 미친년 덕으로 표현한 시를 올렸던 논란을 빚었다. 미친년 시 올리며 이재명 선전의 뜻 받을 것. 이 의원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올린 것이 중앙일보 3월 1자 기사의 일면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시는 무슨 시이냐? 정호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움 미치면 간다. 햇빛 속을 낯질하며 간다. 쫓는 놈의 그림자는 밟고 밟으며 덜풀 따다 촉갈리시 나눠주며 간다. 그리움 미치면 기어이 간다. 이 땅의 발전마다 입맞추며 간다. 여러분들 이게 시 같습니까?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픔이 기쁨이에게라고 하는 시집에는 유관순에 관한 시가 9편이 나오는데 이보십시오. 제목이 그리움 미치는 간다, 여인아, 바람난 어머니, 창녀, 술집 잡고 헤매는 웅덩이, 먼지, 창녀.
유관순이 왜 청년입니까? 18살의 나이에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해무소에 순직한 유관순을 청년하고 빗대어서 이런 시를 써놓고 이런 시를 아주 좋은 시라고 그렇게 또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책에서 추천을 해놓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직도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다 돼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더라고요. 다음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화사전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 속에 이런 시는 문학의 대중화, 문학의 전면에 크게 기여한 시집이다. 작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한 선정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시를 선사하면서 이게 국가기관에서 국가 예산을 써서 만든 우리 민족문화대백화사전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녀 같은 이런 시들을 쓴 시인을 제가 충청도 가서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 출범식에서 제가 이 강연을 했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분 지난번에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촉발되었다. 김씨 사건에 몸담았다가 기소한 사람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양심을 우리한테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이요. 그런데 각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론에서는 이미 진상보고서가 나와 있다. 역사학계에서 합의가 되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비록 말석에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합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역사학계 합의가 다 되어졌대요. 제주지사는 제주 4.3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 4.3 사건을 폐기한 태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건 마찬가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있는 것처럼 5.18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면 여러분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4.3도 처벌법을 만들어서 함부로 4.3 사건 때 남로당 당원들을 뺄기라고 욕하면 앞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이게 이런 현실. 우리 김 목사님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4.3 사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아까 결론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막상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주 4.3 사건을 목적에 따라서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으로 작성되었고 제주 4.3 사건의 정치에 대한 성격의 역사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들이 후세에 판단해 주지 우리들에게 결론을 안 내렸다고 했는데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태영호 그러니까 너는 역사를 왜곡한 겁니까? 윤리위원회에 처벌한다. 아까 김선동 의원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그래서 다 알다시피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까? 1948년 4월 3일 날 50 총선거에 반대해서 김달삼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불합치들이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1947년 3월 1일 날 미 군정하에서 3.1 만세운동을 탄압하는 경찰들의 만행에 맞서서 일어난 사건이다. 역사를 완전히 그렇게 왜곡시켜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최근에 또 동학혁명도 독립유공자로 이용해주라는 법을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송우건 교수는 동학이 항일투쟁이라고 해서 칼럼을 냈고 나는 정치적으로 만든 역사특별법들 이거 바로 잡으라고 중앙일보에 이렇게 칼럼을 올려놓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다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원래 국가보훈 대상자는 정부가 다 국가보훈처에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국가유공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겨요. 그런데 5.18은 그러지 아니하고 5.18은 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럼 광주광역시장은 그걸 자기가 직접 안 하고 5.18 기념재단에다가 그걸 또 위임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에서 5.18 유공자를 선정을 하는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선아들 고양이를 만든 꼴이겠죠. 게다가 인후보전제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국가보훈자, 국가유공자들에 말고 엄격한 서류 심사가 필요한데 이 앞에 계신 분이 그런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5.18 유공자인 그 옆에 계신 친구분이 두 사람만 보정을 써서 이 사람 그때 5.18 때 같이 운동해서라고 말만 해주면은 그걸 인정을 해준 제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학특별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모든 국가유공자들은 당대야. 그 다음에 또는 6.25 국가유공자는 자녀대까지만 해준 데 비해서 독립유공자는 오래되기 때문에 3대까지 해줍니다. 근데 동학은 고손자까지 해주래요. 고손자까지. 5대손까지. 지금 이미 정업실로부터 매달 10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국가보훈처가 5대손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또 이중으로 주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하셔서 공을 세우시고 지금 대전에 현충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제가 한 달에 7만원씩 그것도 작년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동학 유족들은 고손자들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이중으로 해주라고 하는 게 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찬성을 해주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또 이번에 홍범도 장군 얘기와 정율성 고문 얘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침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넘어갑니다. 예, 이것도 넘어갑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애국가를 바꾸고 무슨 노래를 정하려고 했냐.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걸 갖다 애국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이순남이라는 사람이 지은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송에서 안익태는 친일파고 나치주의자고 그래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막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꾸자는 사람은 24%밖에 안 되고 바꿔서는 안 된 사람이 58.8%. 거기에다가 모르겠다는 사람까지 하면은 우리 국민의 4분의 3이 애국가 바꾸는 걸 반대된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아이들에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이 나라는 참 나쁜 나라야. 제주 4.3 사건도 배워봐도 그렇고 여순 사건을 배워봐도 그렇고 5.18을 배워봐도 그렇고 전부 국군은 뭐한 사람들이 전부 국군은 불쌍한 시민들을 학살한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국가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가의 반역자들이야. 그래서 빨리 이걸 갈아치워야 돼. 그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스 웨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국민들은 국가는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지경에 우리나라가 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많이 가지요.
정신이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국가관이 다 흔들어져 있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주들이랑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운대요. 할아버지가 그런 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시험을 보면은 사회시험에 틀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만 마칠까요? 사회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정답은 틀렸어요. 왜? 남자끼리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도 되거든, 법적으로는. 그런데 할아버지 내가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틀려도 괜찮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놓으면 그거 틀린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선거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식을 바로 일깨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원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각계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 100여 명이 모여서 지혜수 100인 포럼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국가의 정치에서 국가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갖다 고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명진 집행위원장님을 참 좋아하고 그 하는 일에 제가 응원을 보내면서도 제가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공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제가 가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그랬더니만은 그럼 와서 강연으로라도 봉사를 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우리나라 아닌 어떤 다른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인구를 들여서 대한민국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세력이 북한과 중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역사 왜곡이 참 심각하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우파들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명강의를 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1분만.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관한 겁니다. 전체에 관한 거. 예. 1분만. 네, 하시죠. 예. 개인적으로 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초, 중, 고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건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훌륭한 우리나라 역사학자도 있었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한데 건국이 약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3.1절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건국은 국제법상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거는 영토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3가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4번째가 정부. 그 정부가 이승만 건국 정부.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 나라 문제 혼란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 중고 교재를 다 보니까 이승만 건국은 없고 4.19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5.18로 띱니다. 이것을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전부 사물함에 집어넣고 요즘 학생들은 집으로 책을 안 가져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한다 그래도 학교에서 12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건국절을 안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창립총회의 순서입니다. 이제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출발을 위해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명진 집행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모시고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영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일건 박사님 또 꼭 하시고 싶어서 건국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이고, 또 저도 이 강의를 여러 차례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될 국민의힘, 아까 김성국이 좀 통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국민의힘이 전혀 이런 상황을 갖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새롭게 좀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전에 자유민주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2021년 7월 9일 날 43개의 우파 시민단체가 모여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옆에 집에서 하는 단체가 뭘 하는지는 알고 이 집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 우리 품앗이로 다 몰려다니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나씩 둘씩 모아드리게 될 거고, 그 모아드리는 것 가운데에 43개가 지금은 405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 405개 단체와 연결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파가 느슨하게 뭉쳐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는 그래서 공동대표나 상임대표를 따로 두지 않고 유엔처럼 이사단체, 상임이사단체, 회원단체, 연대단체 이렇게 해서 다만 우리도 좀 연락해줘, 그러면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문자 비용으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총장 제로, 유엔 사무총장 제로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근데 이게 조직도 실행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17개 시도에 계신 의장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셔서 지난 6월 15일 날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일대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해서 오늘 격려사를 해주신 김정서 목사님, 불교에는 대전에 계신 재원 스님이, 천주교는 신부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하면 좋겠까 하는 이 김계춘 신부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그러니 예전부터 우파 운동을 많이 해오신 어른이에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천주교와 여성계를 대표해서 박선영 교수님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직 의원 되셨던 박선영 의원님께 부탁을 했고, 학계는 카이스트 교수의 이병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법조계는 김영갑 변호사인데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또 변리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분들을 지금 공동대표로 모시고 저희들이 17개 시도에 이와 같은 각 지역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먼저 회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면 모든 회의가 다 맞출 겁니다. 저희는 아주 짤막하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그 강의는 좀 더 오랫동안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강의를 듣는 시간이니까 또 그런 시간에 좀 만들어서 하시겠고요. 또 질문할 내용도 많으시겠지만 요 정도 하고, 조금 또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총회로 하는 그런 임시 의장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놓는 안건은요, 공동대표를 추대하고 또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하는, 모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안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일들을 위해서 담당해 주실 분들을 올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공동대표 분들이십니다. 가나다 수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조 총연맹의 부회장이시며 또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강영근 공동대표님, 또 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이시며 청주회 회장이신 박성길 대표님, 또 법무사이시면서 헌법수호 국민연합의 대표가 되시는 박철성 대표님, 전에 어버이연합의 대표를 하시고 자유수호 국민운동의 대표가 되시는 서강석 대표님, 또 자유한미연합의 상임대표가 되시며 이번에 만들어진 사단법인 저탄소 산업개발원 이사장 되시는 송세영 대표님,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병부사관으로 부회장까지 오르신, 그리고 공정한 나라 부회장이신 임용혁 대표님, 그리고 자유정의시민연합의 회장 되시며 한국의 NGO연합 공동대표가 되시는 이용진 대표님, 이단 7분, 총 7분을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공동대표로 위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을 내주시고 또 여기에 결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제가 안을 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공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분은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공동대표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많이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가문을 묻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으니까 가함은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가함은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7분을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위촉한 것을 결의한 것을 박수로 예, 박수로 그 다음 고문입니다. 고문과 자문위원인데요. 중앙에도 고문이 있고 중앙에도 자문위원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섞일까봐 거기 중앙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다 이쪽 서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의 경우를 보니까 대구에는 고문만 70명 돼요. 자문위원도 한 70여 명 되고요. 자, 고문동자입니다. 강문열, 권영철, 김기평, 김문희, 김일주, 김충배, 김충환, 김칠환, 노재성, 박규정, 박노화, 박상원, 박성현, 박희도, 백낙점, 성덕수, 손광기, 신창호, 우진화, 위승복, 유혜순, 유현, 윤명원, 음재용, 이두호, 이병화, 이석복, 이소자, 이철명, 이한열, 장용선, 전정환, 전희수, 조대환, 조성정, 조성훈, 최병만, 최재무, 하형주 이 3분을 고문으로 연락을 드렸고 수락을 받았고 또 전화를 드려서 조금 나는 이거 뺐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까지라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이름들은 다 거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여기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그 고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고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고문은 정관계에 계신 분들,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좀 고문으로 이렇게 좀 모시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할까요? 박수. 박수 받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해하시죠? 네. 이분들을 우리 고문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하신 걸로 믿고 동의합니다. 다음은 자문위원입니다. 길창용, 김광찬, 김변호, 김순아, 김일권, 김태영, 김형철, 소기천, 신동국, 염성진, 우홍주, 이종배, 임연희, 장석원, 조월령, 지대홍, 추부길 이상의 분들은 자문위원이십니다. 특별한 전문직을 갖고 계셔서 이런 분들은 다 우리 쪽에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락을 받기도 하고 아직 수락을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네, 통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 우리 서울의 임원들로서 됐고요. 또 지역에 이 서울 안에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두가 다 집행위원으로 그렇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명단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추대되신 공동대표님들 단상으로 오셔서 회원님과 함께 합동으로 인사드리는 순서를 좀 가겠습니다. 한번 좀 나오시죠. 오늘 강영근 대표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용진 대표님이 오늘 갑작스럽게 회의가 진행돼서 참여를 못하시고 조금 더 도와드리시죠. 그리고 박철성 대표님은 제철을 오늘 갑자기 내려가는 일이 돼서 이상 4분이시만 자리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무거운 짐을 잘 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여기 다음 순서 인 대표님만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수가 입장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올라오세요.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올라가시고 우리 회장님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 드셔서? 예. 대표님도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공동대표 가운데에서 우리 서강덕 대표님께서 대리하셔서 회장 대표직을 수락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서울 시민과 애국 동지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출범과 공동대표로 선임을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와 또 영광의 자리를 고맙게 받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전시키신 자유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바로 지켜내기 위하여는 2024년
총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자유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각오하게 됩니다. 자유진영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먼저 자유진영의 사람들끼리 경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자질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국가관이 확실해야 되고 검증된 후보여야 되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안보의식이 투철한 인사가 후보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같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정치권과 연대해서 그러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애국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줄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우리 주명진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더니 국회 개혁 추진단을 조직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명칭 여하는 상관없이 그런 뜻을 갖고 후보 선정을 하는데도 단일화를 하는데도 깊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자민국 회원 동지 여러분, 회원님들의 애국적 활동이 이제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회원님들의 역할이, 단합된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후보를 검증하고 경선을 거쳐서 올바른 후보를 선정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자유진영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의원들 특혜가 너무 많고 숫자도 줄여야 되고 보좌진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선거제도도 여러 가지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고 개표도 전자개표가 아니라 손으로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 맞는 얘기고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고. 힘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를 교육시키지 않다 보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 됐다 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똘똘 뭉쳐서 국민계몽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벌써 조직을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애국 동지들이 정말 단합해야 된다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임국 교원 여러분, 모든 회원이 단합하고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시대를 열어가는데 회원님들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취임 인사를 아주 잘 해주셨으면 저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이제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찬성 이제 집행위원으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고문을 하셔도 될 분을 일을 하시라고 집행위원에 두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창립 선언문을 낭독할 텐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주십니다.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것은 여기 4개 항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언단을 제가 힘차게 할 테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선언한다, 선언한다, 선언한다 3번을 독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창립선언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나서자.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붉은 무리들이 곳곳에 기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시키고 헌법의 기본 정신과 역사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선전선동하여 자기 세력들의 배를 불리기에 몰두해 왔다. 주사파 세력들은 자기 세력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란 프레임을 씌워 파렴치한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옥살이를 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만행을 저질렀다. 좌익 세력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세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꼼수를 국민들이 모르게 법,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병폐로 물들여 놓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은 좌익 세력들이 심어놓은 악법과 폐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좌익 세력 척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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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우리는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좌익 세력들이 수정 왜곡한 악법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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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우리는 주사파들이 파괴한 역사를 바로잡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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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보신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감찰기구인 국회개혁추진단을 17개 시도에 창립하여 국민감시운동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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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좌익 세력들을 응징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권리 행사를 위해 나설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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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대한민국 국민들께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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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복을 획책하는 주세파 세력, 타락한 좌익 세력들의 교묘한 선정선동에 현혹되어 그들만의 위한 세상 만들기에 절대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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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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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박찬성 집행위원장님 선언문 나가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찬성 집행위원님을 처음 배울 때가 언제냐면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 때 나오셔서 아주 이 구호를 잘 외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제 핸드폰에는 구호 박찬성 이렇게 놨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 이제 창립 이후의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국운동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스팔트에서 했는데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좌파들이 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하고 있는 시민운동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제대로 된 시민들의 활동하는 시민운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중앙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무조건 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펼치시라 해서 지역 중심입니다. 중앙에서는 컨텐츠, 기획, 홍보를 한다고 하면 조직과 자금력과 행동은 중앙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전복됨으로 해서 힘의 균형과 함께 힘의 집중력을 키우는 그런 일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집단 지정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집행위원입니다. 또 여러 공동대표들이 계십니다. 사실 여기 오늘 강의해 주신 김 목사님께 제가 찾아뵙고 꼭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좀 공동대표가 돼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재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금 돕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난번에도 뭐 대구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활동하는데 집단 지성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누구를 따르라 내 밑에서 다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운동은요.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개 행동한다고 하는 아스팔트의 경우는 무조건 행동만 하지 어떤 전략과 왜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정책을 써야 돼. 라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운동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을 하는 겁니다. 광역단위 지역 중심의 시민운동을 해서 이 사회의 부정, 부패, 비리, 부조리에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잘 작동만 되면 틀림없이 국회를 견제해 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국회 견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속에서 불이 나서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자기네들은 전부 앉아서 자기네들 아류만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나라 걱정 없는 거 보세요. 제가 옆에서 뵈도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세력밖에는 없다. 공감하십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17개 시도에 이렇게 다 되면요. 고문만 명단이 한 8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자문위원도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동대표 전부 다 모여지니까 중앙에 공동대표 6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중앙에 집행위원이 되시거든요. 집행위원이 한 100여 명 될 것이고 그 밑에 각 시도의 집행위원들이 있는데 그 시도의 집행위원을 다 보면 명단만 2,000명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단체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한번 크게 떠드는 겁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낙천해라. 공천하지 말아라. 낙천운동을 가능하거든요. 공천하지 말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여기에 405개의 자유민주 총연맹의 모든 단체들이 동일하게 단체장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또 지금 제가 해외에 나가서 20개 나라와 연맹을 내고 왔는데 20개 나라의 78명의 공동대표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자유민주 총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해외 협력위원회로 돼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명단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꽝 되면 심 한번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표 못 갖겠구나. 그리고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법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빨갱이 잡자고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나가서 잡아요? 못 잡아요. 여기서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못 바꿔요. 어떻게 해요? 국회에 그들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밀어 넣어야 바꿔요. 그래서 지금 정경호라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계시는 조성환 교수님이 자유민주총연맹의 정책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계세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저렇게 다 엮어가지고 제대로 된 큰 그림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지금 첫 발을 딛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는 거.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저는 한 100여 명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7, 80명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까 이용진 대표님 왔다 가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넣으셨네요. 세 분이 왔다가 그 앞자리 못 가고 갑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만 주시고 아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을 여기 소개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 이분 고문을 좀 보시고, 이분 자문을. 제가 2016년에 참 태극기를 서경석 목사님과 함께 들면서 제 손으로 서울역에 나오신 분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시작했지만 지금 볼 때는 너무 답답해. 심지어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고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다 보게 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이고 최 목사는 또 빨갱이 아니야? 그러고 가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서로 생각하면은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나하고 조금만 다르다고 이럴 수 있냐. 집단 지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척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한 명이 4년을 지원하는데 35억이 들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4년 동안 임기하는데 1조 500억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들 낸 세금들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통해서 약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가 있어요. 여기에 연봉이 있죠. 장학금 이용하죠. 연간 경비쓰죠. 활동비 있죠. 직원도 채용할 수 있어요. 최대 9명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지원하고요. 차량은 다 차량대로 유류비, 유지비 다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비 다 합니다. 1년에 2번 해외 시찰하는 것도 다 국고를 지원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심지어 골프장, 가족수당, 자녀수당까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국회 내에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다 가족 포함 무료입니다. 그러니 대가리 싸려고 국회의원 다녀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리 안 계시죠? 자리 안 계시죠? 국회의원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편하려고 와서 짤짤하게 매다가 펴주고 나면 목에 힘주는 거죠.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는 안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회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요. 각 당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서약서 받기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내려놔라는 국회의원들의 상시 감시하는 의정감시단 송영팔 거기 계신데 의정감시단 예전에 해보셨잖아요. 의정감시단 어렵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디테일이 필요해요. 예. 의정감시단을 출범해서 국회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경실련에서 예전에 한번 했던 일인데 300명의 지원자들을 불러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전부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그들이 나가서 술 먹고 무슨 짓을 하다가 본회의에 들어와서는 졸거나 자빠져 자는 국회의원이 몇 분 동안 잤다. 발의를 했는데 이런 발의했는데 낭만은 이런 말 했다. 이걸 전부 만들어서 백서를 만든 거예요.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에다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서경석 목사님 바지가지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정도는 돼야 시민단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한 번 좀 만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 예. 박수가 나오는 거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이들의 활동을 의정백서를 만들고 공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송석준 경기도 동당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선거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은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역사들을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제도들을 다시 고쳐내는 일을 한 10년 동안 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좌파들한테 뺏기면 이 얘기가 아까 우리 김영수 교수님 하신 얘기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활동에 가장 주된 게 누구냐면 이석기라는 사람입니다. 동부연합에. 이석기가 결국은 이재명이는 아바타를 세워가지고 물밑에서 작업, 아니 요즘은 물밑도 아니죠. 이제 다 드러나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나 잡아넣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말고 또 다른 놈을 세워놓고 또 이 짓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지만 부정부패 비리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선거, 내년 선거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을 만나서 경기도가 제일 위험하다. 경기도가 59개 선거구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불과 4석밖에 없다. 7석밖에 없다. 서울은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7석밖에 없다. 어떡할 거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에서부터 10% 정도의 진 선거구가 어딘지를 전부 조사해보니까 18군데가 나오더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253개 선거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4년 전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보니까 한 25개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우파에 여러 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만 들게요. 강서구청에서 요번에 선거를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강서구가 갑, 을, 병 3개가 있더라고요. 갑은 19.26%를 줘요. 을은 14%를 줘요. 우리 빨간색이. 병은 24%를 줘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평균 잡아보니까 한 19%로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19%로 집니다. 이준석이가 18%로 집니다. 뭘 좀 알고 하는 소리로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국민의힘하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에서 한 5%만 지어도 잘 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략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저렇게 밀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했느냐면 좌파가 이걸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걸로 구청장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자꾸 참패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고영일 후보가 마지막까지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기에는 자유마을이 18,000명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당원은 2,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6,000명이라고 하는 우리 숫자가 있다. 이걸 한번 이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고영일이가 끝까지 나간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광훈 목사님 쪽에 통일당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만 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0.6% 받았어요. 1263표 받았어요. 정확하게 좀 알고 운동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자유마을 사람임에도 안 찍었다는 거죠. 근데 안 찍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거 안 된다 하고 기권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갈라지니까 이건 지는 거네 하고 아예 안 하니까 더 쪼그라들었어요. 만약에 0.1%만 갖고 있는 데라고 할지라도 야 이번에는 우파가 다 모여야 돼 하고 0.1%가 모여만 주면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이번엔 우파들이 다 모였네? 저건 이제 되겠네. 우리 여기 찍어야 되겠네. 그리고 중도라는 거는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쪽에 힘이 커지면 이리 와요. 이쪽에 힘이 커 보이면 저리 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됐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울 삼아서 모든 선거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송석준 의원 보고 0.6%밖에 안 되는 전방문 세력이라고 해서 밀쳐내지 마라. 어떡하든지 끌어안아야 된다. 다 끌어안아서 우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걸 보여야 된다. 이게 전략 중에 제1이 돼야 된다. 우파가.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시민단체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시민단체가 자칫하게 되면 자꾸 정치화해요. 정치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무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정책을 바꾸고 문제를 바꿔야지. 우리가 정치하려고 그러면 그럼 당에 들어가서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도 나올 것이고요. 또 자유통일당도 나올 것이고요. 또 고용주 변호사는 자유민주당에서도 낸대요. 저보고도 좀 와서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받았다고 무소속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을 다 데려다가 지역 안에 국회개혁 추진단이라고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서 후보를 불러서 검증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도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만 뽑자. 여론조사를 해서 하나만 뽑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움을 치자. 이렇게 가도록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운동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우리 큰 집인데 거기 고깃들 들어가서 내가 왜 해? 우리가 나가서 1등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이 네 사람을 다 묶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큰 집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민단체가 모아서 이들을 다 불러들이고 만약 그런데도 안 오는 놈이 있어. 안 오는 후보가 있다고요. 안 오는 당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파가 애가 달아서 다 모였는데 얘는 안 온대. 얘는 죽일 놈이니까 여기는 표주지 마. 여기는 절대 표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마지막까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끌 때 계속 카톡에 돌아가는 거는 뭐냐. 안철수는 역적이다. 안철수 단일화하면 역적이다. 그거 계속 안철수 펴주지 마라. 안철수 펴주는데 표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와 이러면서 한동안 했고 여기 송덕수 회장님 저 자리하고 계시는데 송덕수 회장님 결사대가 안철수 집 앞에 가갖고 매일같이 안철수 나오지 말라고 플래카드 들고 애를 쓰셨어요. 계세요. 그러면 저희 자유민주 총연맹에서는 거기 결사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단체에 가서 좀 해. 이번에는 이 단체가 좀 가서 해. 이러면서 연락해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주저앉혔어요. 난 이럴 때는 정말 감사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참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보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어떻든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좀 애절한 마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좀 하나 되자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의논하겠습니다. 또 의논해서 또 하고 또 의논은 한 사람 머리보다는요 10사람 100사람 머리가 더 좋은 겁니다. 그거를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이 운동을 펼친다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마지막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드린 자료집 여러분 보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책자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이 좀 부실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 서울에 사무처장님이 계시는데 정봉호 처장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요. 여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사무총장으로는 우리 조은식 총장님이 계십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처장이죠. 사무처장으로는 저 뒤에 정봉호 처장님이 강남에 계시는데 맡아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입벌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좀 준비가 좀 미약했습니다. 또 여기 좀 늦게 오셨는데 경기도의 의장님이십니다. 우리 신동훈 경기도 의장님이시고 우리 경기도 의장님의 또 경기도의 사무처장, 사무적인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은 여기 뒤에 일어나세요. 너무 잘 알려진 신발 열사입니다. 네. 정창옥 신발 열사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단체 일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뭉쳐진 자리에서 자기 위치의 일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방명록을 여러분 그 회원 명단에는 써주시고 회원이 되시겠다는 건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 이거 신동치가 않네. 그러신 분은 못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 좀 다 써주시고 뒤에 회비를 좀 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총연맹 자유민주총연맹을 만들면서 댕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파라고 하면 반드시 단체에 하나나 두 번은 꼭 들어가라. 모든 단체만 묶어갖고 있으니까 어느 단체만 들어가면 다 연락된다.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서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회비를 내라. 이렇게 되면 우리 우파는 다 묶일 수 있어요. 왜? 위에서 다 묶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봐야 우리 우파가 반드시 세워진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요만큼 광고 드리면 다 되죠? 네, 마지막 광고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저탄소 산업개발원이 위촉장 수여식 및 창립 포럼이 11월 24일 다음 금요일입니다. 11월 24일이니까요. 다음 금요일 이 자리에서 우리 송재영 어디 갔어요? 송재영 여기 계시네. 우리 송재영 대표님이 이번에 사단법인을 만드셨는데 이 사단법인 일을 만드는 과정도 잘 모르시니까 저희 자유민주총연맹 사무실에 오셔서 친하게 대화하고 정관 만드는 것부터 다 도와주셨어요. 이런 일을 자유민주총연맹이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단체분들 가운데 잘 모르겠다는 건 언제든지 물어주시면 아는 데까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탄소 산업개발원이 대단히 귀한 일인데 아주 전격적으로 한 보름 만에 사단법인이 떨어졌어요. 산업자금부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저희 단체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고요. 이 자리 앞에 좀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끝나기 전에 좀 포항에서 오셨는데 한마디라도 우리 의장님 한마디 하시죠. 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부 의장 이두입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한 가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경기 앞장서 주시면 전국에 다 따르고 큰 힘을 낼 텐데 사실 저희들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난 9월 30일 날 총회를 멋있게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우리 경남북도는 운도 경북이고 그다음 보수의 선기로서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 따지 또 그전 가지법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국가위원회, 목사님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서울에 계신 분들 힘내시고 앞장서서 나라를 제대로 한번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공동대표님들은 저기 뒤에 오신 분들 예, 가능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얼른 나와주세요. 자, 얼른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인증사진입니다. 나오십시오. 송 대표님, 얼른 나오십시오. 자, 이게 마지막 수정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 얼른 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사실은 아마 바꾸기 경기도도 나가줘요. 자, 저 뒤로 요새 이게 계단 올라가고 아무데나 얼굴만 보여야 돼. 빨리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자, 찍습니다. 누가 찍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일로 오세요. 저기 오세요. 빨리. 야, 아직 안 하나, 둘, 셋. 아,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야? 뭐 고집이야. 뭐. 저 이게 메인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하나 있는 대로 해요. 자, 다시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울면서 찍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울면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잠이 있어. 화이팅! 화이팅! 네. 네.